제 이름은 최우진입니다. 올해 58살이고 30년 넘게 정비소에서 일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건 누군가에게는 제 실수가 교훈이 되길 바래서입니다. 새벽 4시 또 잠에서 깼습니다. 요즘 밤이 되면 머릿속이 복잡해져서 잠을 이루기가 힘들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계산기를 두드리는 듯한 착각이 들었습니다. 퇴직금 얼마, 국민연금 얼마, 개인연금 얼마. 더해봐도 부족한 숫자들만 나타났습니다. 여보, 또 안 주무세요? 아내 미경이 뒤척이며 물었습니다. 30년을 함께 산 아내는 제 마음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다시 자. 거짓말이었습니다. 괜찮지 않았습니다. 은행에 넣어둔 돈은 이자가 고작 연 2%. 그런데 물가는 매년 3%씩 올라갔습니다. 실질적으로는 돈이 줄어드는 셈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는 20년 후에 무슨 수로 살아갈 수 있을까 싶었습니다. 아침 6시. 늘 그랬듯 일찍 일어나 정비소로 향했습니다. 출근길에 라디오에서 부동산 가격 상승 소식이 나왔습니다. 우리 동네 아파트 값도 2년 새에 30%나 올랐다고 했습니다. 그래, 나만 제자리 걸음이구나. 한숨이 나왔습니다. 성실하게 살아온 게 잘못인 것 같았습니다. 정비소에 도착하니 동료 박 과장이 벌써 와 있었습니다. 50대 중반인 그는 요즘 부쩍 밝은 얼굴이었습니다. 우진아, 너 비트코인 안 해봤어? 그런 위험한 건 안 해. 도박이랑 뭐가 달라? 도박이 아니야. 나 석 달 전에 500만 원 넣었는데 지금 800만 원 됐어. 60% 수익이야. 박 과장의 말에 귀가 솔깃해졌습니다. 60%라니. 은행에 넣어두면 30년 걸릴 수익을 석 달 만에 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도 떨어지면 어쩌려고? 그래서 공부를 해야지. 요즘 AI가 알아서 거래해주는 시스템도 있다더라. AI, 인공지능. 요즘 뉴스에서 매일 나오는 단어였습니다. 사람보다 똑똑하다는 그 기술이 투자도 해준다는 건가요? 점심시간에 휴대폰으로 유튜브를 켰습니다. 퇴직 후 재테크라고 검색했더니 수많은 영상이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 조회수가 가장 높은 영상을 클릭했습니다. 화면에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정장을 깔끔하게 입고 고급스러운 사무실에서 촬영한 듯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승연입니다. 오늘은 AI 알고리즘 트레이딩으로 어떻게 월 30% 수익을 낼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월 30%? 제가 잘못 들은 건가 싶어서 다시 들어봤습니다. 맞았습니다. 월 30% 수익이라고 했습니다. 영상 속 한승연은 차트를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복잡한 그래프와 숫자들이 화면에 가득했습니다. 이해는 안 됐지만 왠지 전문적으로 보였습니다. 인간의 감정은 투자의 가장 큰 적입니다. 하지만 AI는 다릅니다. 스스문의 시간 시장을 모니터링하며 최적의 타이밍에 매매를 실행합니다. 그의 말이 맞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주식을 해봤을 때도 오르면 욕심이 나서 더 기다렸다가 떨어졌고 떨어지면 무서워서 팔았다가 다시 올랐습니다. 결국 손해만 봤습니다. 지난달 제 고객분 중 한 분은 1,000만 원으로 시작해서 1,300만 원을 만드셨습니다. 단 한 달 만에 말이죠. 화면에 실제 거래 내역이 나타났습니다. 정말로 300만 원의 수익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특별한 경우가 아닙니다. AI 시스템의 평균 수익률입니다.
제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정말이라면, 만약 제가 가진 5천만 원을 투자한다면 한 달에 1,500만 원을 벌 수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1년이면 1억 8천만 원. 노후 걱정이 사라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의심스러웠습니다. 세상에 그런 쉬운 돈이 있을까요? 있다면 왜 모든 사람이 하지 않을까요? 많은 분들이 의심하십니다. 당연합니다. 하지만 기술의 발전은 이미 우리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체스에서 인간을 이긴 AI가 이제는 투자에서도 인간을 뛰어넘고 있습니다. 맞는 말 같았습니다. 바둑도 AI가 이기고 자동차도 스스로 운전하는 시대인데 투자쯤이야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영상이 끝나갈 무렵 한승연이 말했습니다.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해 주세요. 단, 진정으로 인생을 바꾸고 싶은 분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제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댓글을 봤더니 성공 후기들로 가득했습니다. 정말 대박났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달 만에 집 마련했어요. 이런 기회를 놓칠 뻔했네요. 모두 진짜 같았습니다. 계정도 오래된 것들이었고 프로필 사진도 실제 사람들 같았습니다. 퇴근 후 집에 와서도 그 영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녁을 먹는데도 계속 그 생각만 났습니다. 여보, 오늘 왜 이래요? 밥도 제대로 안 드시고. 미경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일이 좀 많아서. 또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내에게 말하기엔 너무 황당한 이야기 같았습니다. AI가 투자해서 돈을 벌어준다니. 미경이 들으면 사기라고 할 게 뻗습니다. 밤늦게 아내가 잠든 후 다시 그 영상을 봤습니다. 한승연의 다른 영상들도 찾아봤습니다. 수십 개의 영상이 있었고 모두 비슷한 내용이었습니다. AI 트레이딩으로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 일반인들이 단기간에 큰 돈을 번 사례들. 새벽 2시가 넘어서야 잠이 들었지만 꿈에서도 그 차트들이 나타났습니다. 올라가는 그래프, 늘어나는 숫자들. 꿈속에서도 제가 웃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 과장을 만나자마자 물어봤습니다. 과장님, 어제 말한 AI 투자 시스템 좀 더 자세히 알려줄 수 있어요? 박 과장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관심 생겼어. 내가 아는 사람이 있는데 진짜 대단해. 한번 만나볼래? 제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박 과장의 소개로 한승연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장소는 강남역 근처의 한 카페였습니다. 제가 서울 강남에 갈 일이 거의 없어서 길을 헤매며 겨우 찾아갔습니다. 카페에 들어서자 깔끔한 정장을 입은 남자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유튜브에서 봤던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실제로 보니 더 젊어 보였습니다. 최우진 님이시죠? 반갑습니다. 한승연입니다. 악수를 하는데 손이 부드러웠습니다. 제 거친 손과는 달랐습니다. 역시 머리로 일하는 사람은 다르구나 싶었습니다. 커피 한 잔 하시죠. 뭘로 드릴까요? 아메리카노로 주세요. 한승연이 커피를 주문하고 돌아와 자리에 앉았습니다. 명품 시계가 손목에서 반짝였습니다. 아마 제 월급의 몇 배는 되는 것 같았습니다. 우진님께서 AI 트레이딩에 관심이 있으시다고 들었습니다. 네, 유튜브 영상 봤어요. 정말 그렇게 수익이 나나요? 직접 보여드리는 게 낫겠네요. 한승연이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화면에 복잡한 그래프와 숫자들이 나타났습니다. 이게 저희 AI 시스템의 실제 거래 결과입니다.
지난달 수익률이 28.7%였어요. 정말이었습니다. 빨간색과 파란색으로 된 복잡한 차트에서 수익률이 계속 올라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어떤 원리인가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AI가 시장의 패턴을 분석해서 최적의 매매 타이밍을 찾는 겁니다. 인간은 감정에 좌우되지만 AI는 오직 데이터에만 의존하죠. 화면을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팔 때 AI는 사고, 사람들이 살 때 AI는 팝니다. 대중 심리와 반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럴듯하게 들렸습니다. 제가 주식할 때도 항상 대중과 같이 움직여서 손해만 봤으니까요. 투자 최소 금액이 얼마인가요? 보통 1,000만 원부터 시작하시는데 우진님 같은 경우에는 500만 원부터도 가능합니다. 500만 원. 제가 비상금으로 모아둔 돈이었습니다. 혹시 손실이 날 수도 있나요? 물론 투자의 100%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저희 시스템을 이용한 고객 중 80% 이상이 수익을 봤어요. 그리고 손실이 나더라도 10% 이내에서 자동으로 손절매를 합니다. 10% 손실이면 50만 원.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좋은 시스템을 왜 저 같은 사람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한승연이 웃었습니다. 좋은 질문이네요. 사실 저희는 고객이 수익을 낼 때만 수수료를 받습니다. 고객이 손해를 보면 저희도 돈을 못 받아요. 그래서 정말 좋은 시스템을 만들 수밖에 없어요. 합리적인 구조 같았습니다. 저희가 이익을 봐야 한승연도 돈을 벌 수 있으니까 더 열심히 할 것 같았습니다. 수수료는 얼마나 되나요? 수수익의 20%입니다. 100만 원 벌면 20만 원을 저희가 가져가는 식이에요. 계산해 봤습니다. 500만 원으로 28% 수익을 내면 140만 원. 여기서 20%인 28만 원을 수수료로 내도 112만 원이 남습니다. 은행 이자로는 평생 걸릴 돈이었습니다.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있어요. 이 시스템은 누가 만든 거예요? 카이스트에서 컴퓨터공학 박사를 한 저희 팀장이 3년간 개발했습니다. 실제로 해외 헤지펀드에서도 비슷한 시스템을 쓰고 있어요. 카이스트. 우리나라 최고의 공대였습니다. 그런 곳에서 박사를 한 사람이 만든 시스템이라니 믿을만 했습니다. 실제 고객 후기를 볼 수 있을까요? 한승연이 휴대폰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카카오톡 대화방 같은 곳에서 여러 사람들이 후기를 올리고 있었습니다. 이번 달도 25% 수익 감사합니다. 드디어 빚을 다 갚았어요. 아이 학원비 걱정이 없어졌네요. 제 상황과 비슷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다들 생활비 때문에 고민하다가 이 시스템으로 해결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유튜브에 이런 내용을 공개하시는 거예요? 숨기고 혼자 하시면 더 많이 벌 수 있을 텐데. 맞는 말씀이에요. 하지만 저희는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 자유를 얻을 수 있도록 돕고 싶거든요. 진심처럼 들렸습니다. 돈만 생각한다면 이런 식으로 알리지 않았을 것 같았습니다. 언제부터 시작할 수 있나요? 지금 당장도 가능해요. 계좌만 개설하면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시작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갑자기 진지해진 한승연의 표정에 긴장했습니다. 뭔가요?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알리면 안 됩니다. 너무 많은 사람이 알면 시장의 변수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럴듯한 이유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같은 방법으로 투자하면 효과가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았습니다. 물론이죠.
가족한테도 안 말할게요. 사실 말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미경이 알면 반대할 게 뻔했으니까요. 그럼 계좌 개설부터 해보죠. 한승연이 태블릿을 꺼내 계좌 개설 사이트에 접속했습니다. 생각보다 간단했습니다. 신분증만 촬영하고 몇 가지 정보를 입력하니 금세 끝났습니다. 이제 500만 원을 입금하시면 내일부터 거래를 시작할 수 있어요. 집에 돌아가는 길에 마음이 설렸습니다. 드디어 제 인생이 바뀔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30년간 성실하게 일한 대가를 이제야 받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은행에 들러 비상금 500만 원을 인출했습니다. 평생 모은 돈 중 일부였지만 곧 몇 배로 불어날 돈이라고 생각하니 아깝지 않았습니다. 한승연이 알려준 계좌로 송금을 마쳤습니다. 확인 문자가 오자마자 한승연에게 연락했습니다. 입금 완료했습니다. 확인했어요. 내일 오전 9시부터 거래를 시작하겠습니다. 실시간으로 결과를 볼 수 있는 앱을 설치해 드릴게요. 휴대폰에 앱을 설치하고 로그인하니 제 계좌가 나타났습니다. 500만 원이라는 숫자가 화면에 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내일이면 AI가 제 돈으로 거래를 시작합니다. 한 달 후에는 640만 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상상만 해도 가슴이 뛰었습니다. 새벽 5시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아직 장이 열리지 않아서 변화는 없었습니다. 오전 9시까지 기다리는 게 이렇게 길 줄 몰랐습니다. 아침 9시가 되자마자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앱을 열어보니 거래가 시작됐습니다. 복잡한 숫자들과 그래프가 실시간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수익률이 마이너스였습니다. 마이너스 2%, 10만 원 정도 손실이었습니다. 가슴이 떨렸습니다. 혹시 잘못 선택한 건 아닐까 싶었습니다. 한승연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손실이 나고 있는데 괜찮나요? 곧바로 답장이 왔습니다. 초기에는 AI가 시장을 파악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오전 10시 마이너스 1%로 줄어들었습니다. 조금씩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정비소에서 일하는 내내 휴대폰만 들여다봤습니다. 차를 고치다가도 몰래 확인하고 점심시간에도 계속 봤습니다. 동료들이 이상하게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우진아, 오늘 왜 그래? 휴대폰만 보고. 아니야, 그냥. 오후 2시 드디어 플러스로 돌아섰습니다. 플러스 0.5%, 25,000원 수익이었습니다. 별거 아닌 금액이지만 마음이 놓였습니다. 오후 4시 플러스 2%가 됐습니다. 10만 원 수익. 하루 만에 제 일당보다 많이 벌었습니다. 장이 끝날 무렵인 오후 3시 반, 최종 수익률은 플러스 3.2%였습니다. 16만 원을 벌었습니다. 첫날부터 이 정도면 정말 대단한 거였습니다. 은행에 넣어뒀으면 한 달 동안 받을 이자를 하루 만에 벌었으니까요. 한승연에게 고마운 마음에 문자를 보냈습니다. 첫날부터 수익이 나네요. 감사합니다. 이제 시작일 뿐이에요. 앞으로 더 기대하세요. 이틀째도 수익이 났습니다. 2.8%, 사흘째는 4.1%, 나흘째는 1.9%, 일주일이 지나자 누적 수익률이 15%가 넘었습니다. 500만 원이 575만 원이 됐습니다. 75만 원을 벌었습니다.
제가 한 달 동안 기름때 묻혀가며 일해서 버는 돈을 일주일 만에 벌었습니다. 이 맛을 알고 나니 일하는 게 시시해졌습니다. 하루 종일 고생해서 15만 원 받는 것보다 AI가 알아서 벌어주는 게 훨씬 좋았습니다. 2주째가 되자 수익률이 더 올랐습니다. 어떤 날은 7%씩 올랐습니다. 500만 원이 650만 원이 됐습니다. 150만 원 수익이었습니다. 한승연이 말한 대로 월 30% 수익이 현실이 되고 있었습니다. 아니, 그보다 더 좋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욕심이 생겼습니다. 500만 원으로 이 정도면 1000만 원으로 하면 2배로 벌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2000만 원으로 하면 4배. 5천만 원으로 하면 한 달에 1500만 원을 벌 수 있었습니다. 한승연에게 전화했습니다. 투자 금액을 늘리고 싶은데요. 얼마나 늘리실 건가요? 2천만 원 정도요. 좋습니다. 금액이 클수록 더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어요. 은행에서 정기예금 1,500만 원을 해지했습니다. 미경 몰래였습니다. 어차피 한 달 후에는 몇 배로 불어날 돈이니까 상관없다고 생각했습니다. 2천만 원을 추가로 입금했습니다. 이제 총 투자 금액이 2,500만 원이 됐습니다. 금액이 늘어나니 수익도 커졌습니다. 하루에 100만 원씩 벌어들이는 날도 있었습니다. 일주일 만에 500만 원을 벌었습니다. 더 큰 욕심이 생겼습니다. 퇴직금 전체를 투자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5천만 원 전부 투자하면 한 달에 1,500만 원을 벌 수 있었습니다. 1년이면 1억 8천만 원. 평생 일해도 벌기 힘든 돈을 1년 만에 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5천만 원 전부는 너무 위험할 것 같았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절반만 더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미경에게 들키지 않게 또 2,500만 원을 인출했습니다. 이제 총 투자 금액이 5천만 원이 됐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수익률이 32%였습니다. 5천만 원이 6,600만 원이 됐습니다. 1,600만 원을 벌었습니다. 수수료 320만 원을 빼고 나니 1,280만 원이 남았습니다. 제 연봉보다 많은 돈을 한 달 만에 벌었습니다. 이쯤 되니 정비소일이 정말 바보 같게 느껴졌습니다. 하루 종일 기름 냄새 맡으며 15만 원 버는 것보다 AI가 하루에 200만 원씩 벌어주는 게 훨씬 좋았습니다. 한승연에게 전화했습니다. 정말 대단해요. 이런 수익률이 계속 유지될까요? 지금까지 2년간 평균 월 28%를 유지하고 있어요. 시장 상황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안정적이에요. 2년간 월 28%. 복리로 계산하면 엄청난 수익률이었습니다. 그럼 더 투자해도 될까요? 물론이죠. 다만 한 번에 너무 많이 늘리시면 위험할 수 있으니까 단계적으로 늘려가세요.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습니다. 퇴직금 전부를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집에서 미경이 가계부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정기예금 해지한 거 맞아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들킬 줄 몰랐는데. 아, 그게 좀 더 좋은 투자처를 찾았어. 투자요? 무슨 투자인데요? 그냥 펀드 같은 거야. 은행 이자보다 좋더라고. 얼마나 좋은데요? 요즘 펀드도 많이 떨어진다던데. 한 5% 정도? 거짓말이었습니다. 실제로는 30%가 넘었지만 말하면 의심할 것 같았습니다. 5%면 나쁘지 않네요. 그런데 왜 미리 말 안 했어요?
깜빡했어. 미안. 미경이 의심스럽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더 묻지는 않았습니다. 다음 날 나머지 퇴직금도 모두 인출했습니다. 총 1억 원을 AI 투자에 넣었습니다. 제가 30년간 모은 돈 전부였습니다. 금액이 커지니 수익도 엄청났습니다. 하루에 300만 원씩 벌어들이는 날도 있었습니다. 일주일이면 1,500만 원, 한 달이면 6천만 원도 가능해 보였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휴대폰을 확인하는 게 일과가 됐습니다. 잠자리에서도 수시로 확인했습니다. 화장실에 가서도 봤습니다. 수익이 나는 날에는 기분이 좋아서 콧노래를 불렀습니다. 손실이 나는 날에는 하루 종일 우울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수익이 났습니다. 한 달 반이 지나자 1억 원이 1억 4천만 원이 됐습니다. 4천만 원을 벌었습니다. 수수료를 빼고도 3,200만 원이 남았습니다. 이제 미경에게 말해도 될 것 같았습니다. 이 정도 성과면 화내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여보, 사실 말할 게 있어. 저녁 식사 후 미경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뭔데요? 투자 얘기했잖아. 사실 수익률이 생각보다 좋아. 얼마나 좋은데요? 한 달에 30% 정도? 미경의 눈이 커졌습니다. 30%요. 그게 가능해요? AI가 알아서 거래해 주거든. 정말 신기해. 혹시 사기 아니에요? 30%는 너무 높은 것 같은데. 처음에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하지만 실제로 돈이 늘어나고 있어. 휴대폰을 보여줬습니다. 1억 4천만 원이라는 숫자가 화면에 떠 있었습니다. 이게 진짜예요. 응. 한 달 반 만에 4천만 원 벌었어. 미경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투자한 거예요? 이 질문이 가장 곤란했습니다. 그게 좀 많이 했어. 얼마요? 1억. 1억요. 우리 돈이 1억이나 있었어요? 퇴직금이랑 적금 다 해지해서 미경의 얼굴이 파랗게 변했습니다. 우리 돈 전부를 투자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벌고 있잖아. 4천만 원이나. 여보, 투자는 원금 손실 위험이 있다는 거 몰라요? 우리가 30년 동안 모은 돈인데. 괜찮아. AI가 알아서 하니까 안전해. AI라고 다 안전한 건 아니에요. 혹시 사기일 수도 있고. 미경의 걱정이 이해는 됐지만 이미 수익이 나고 있는 상황에서 너무 걱정하는 것 같았습니다. 일단 한 달만 더 지켜보자.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면 정말 대박인 거야. 결국 미경을 설득했습니다. 실제 수익을 보여주니까 어느 정도 안심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생각지도 못한 일이 생겼습니다. 아들 민수가 유학 준비를 위해 학원비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500만 원이었습니다. 아빠, 토플 학원비 내야 하는데 돈 좀 주세요. 얼마야? 500만 원이요. 순간 당황했습니다. 유동 자금이 별로 없었습니다. 다 투자해버려서. 좀 기다려봐. 돈 좀 빼야겠다. 한승연에게 연락했습니다. 급하게 500만 원 정도 출금하고 싶은데요. 출금은 언제든 가능해요. 하지만 지금 투자 수익률이 정말 좋은데 빼시는 게 아쉽긴 하네요. 아들 학원비 때문에 급해서요. 그럼 다른 방법이 있어요. 대출을 받으시는 건 어때요? 지금 수익률로 보면 대출 이자보다 훨씬 많이 벌 수 있어요. 대출. 생각해보니 그럴듯했습니다.
대출 이자가 연 5%인데 투자 수익률은 월 30%니까 충분히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얼마까지 가능할까요? 담보가 있으시면 1억까지도 가능해요. 집이 담보였습니다. 시가 5억 정도 되니까 1억 대출은 문제 없었습니다. 그럼 5천만 원 정도 받아볼까요? 좋은 선택이에요. 지금 시장 상황이 정말 좋거든요. 은행에서 5천만 원을 대출받았습니다. 집을 담보로 잡혔지만 몇 달 후에는 쉽게 갚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아들 학원비 500만 원을 주고 나머지 4,500만 원도 추가 투자했습니다. 이제 총 투자 금액이 1억 4,500만 원이 됐습니다. 미경은 대출받은 것을 몰랐습니다. 알면 또 걱정할 것 같아서 말하지 않았습니다. 투자 금액이 늘어나니 수익도 더 커졌습니다. 하루에 500만 원씩 벌어들이는 날도 있었습니다. 일주일이면 2천만 원, 한 달이면 8천만 원도 가능해 보였습니다. 욕심이 더 커졌습니다. 미경의 공방 운영 자금도 투자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차피 공방 수익보다 투자 수익이 훨씬 컸으니까요. 여보, 공방 운영 자금도 잠깐 빌려줄 수 있어? 왜요? 투자 수익률이 너무 좋아서 한 달만 빌려주면 몇 배로 불려서 돌려줄게. 공방 자금은 안 돼요. 그건 제가 일하는데 필요한 돈이에요. 한 달만. 정말 한 달만. 싫어요. 투자는 여보 돈으로만 하세요. 미경이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미경이 공방에 간 사이 운영 자금 통장에서 2천만 원을 인출했습니다. 미경 몰래였습니다. 어차피 한 달 후에 몇 배로 불려서 돌려주면 됐습니다. 총 투자 금액이 1억 6,500만 원이 됐습니다. 제가 가진 돈은 물론이고 빌린 돈까지 모두 투자에 넣었습니다. 이제 하루 수익이 1,000만 원을 넘는 날도 있었습니다. 월급쟁이였던 제가 하루에 1,000만 원을 번다니 꿈 같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했습니다. 너무 많은 돈을 투자한 것 같았습니다. 혹시 손실이 나면 어떻게 할지 걱정됐습니다. 한승연에게 물어봤습니다. 혹시 큰 손실이 날 가능성은 없나요? 지금까지 2년간 월 손실이 10%를 넘은 적이 없어요. 그것도 그 다음 달에 바로 회복했고요. 10% 손실이면 1,650만 원. 큰 금액이지만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시스템에 오류가 날 가능성은 없나요? 저희가 3중 안전장치를 해놨어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자동으로 거래를 중단하는 기능도 있고요. 안심이 됐습니다. 전문가가 만든 시스템이니까 믿을만 했습니다. 2달째가 되자 수익률이 더 올랐습니다. 1억 6,500만 원이 2억 2천만 원이 됐습니다. 5,500만 원을 벌었습니다. 수수료를 빼고도 4,400만 원이 남았습니다. 이제 정말로 부자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2억이 넘는 돈을 가진 건 제 평생 처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모든 게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투자에 성공하면서 제 일상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휴대폰부터 확인했습니다. 수익률을 보는 게 하루의 시작이었습니다. 정비소에서 일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차를 수리하다가도 틈틈이 앱을 확인했습니다. 고객과 이야기할 때도 한 귀로 듣고 한 눈으로는 휴대폰 화면을 봤습니다. 아저씨, 제 차 언제 나와요? 아, 네. 오늘 오후에 나옵니다. 대답은 하지만 정신은 딴 곳에 있었습니다.
지금 수익률이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그것만 신경 쓰였습니다. 동료들도 제 변화를 눈치챘습니다. 우진아, 요즘 딴 생각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무슨 일 있어? 아니야,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투자 생각으로 머릿속이 가득했습니다. 일하는 시간이 아까워서 빨리 퇴근하고 싶었습니다. 집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가족과 대화할 때도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아들 민수가 대학 진학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아빠, 전공 선택에 대해 상의하고 싶어요. 응, 뭔데? 하지만 제 눈은 휴대폰 화면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플러스 3%였는데 갑자기 2%로 떨어졌습니다. 공대를 갈지 경영학과를 갈지 고민이에요. 아, 그래. 좋겠다. 대충 대답했습니다. 민수가 뭘 말하는지 제대로 듣지 못했습니다. 아빠, 제 말 듣고 계세요? 응? 아, 미안. 뭐라고 했지? 민수가 실망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됐어요. 나중에 이야기해요. 방으로 들어가는 민수의 뒷모습을 보니 미안했지만 수익률이 더 떨어지는 게 걱정됐습니다. 미경과의 대화도 겉돌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공방 운영이 좀 어려워요. 재료비가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 조금만 기다려. 다 해결될 거야. 뭐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투자 수익으로 여유 자금이 생기면 도와줄게. 지금 당장 필요한 건데요. 한 달만 더 기다려봐. 정말로. 미경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요즘 여보가 이상해요. 맨날 휴대폰만 보고 제대로 된 대화를 안 해요. 무슨 소리야? 대화하고 있잖아. 이게 대화예요? 휴대폰 보면서 대충 대답하는 게. 미경의 말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투자 관리를 해야 해서 그래. 이해해줘. 투자가 가족보다 중요해요? 순간 머뭇거렸습니다. 중요하지 않다고 말해야 하는 건 알았지만 솔직히 그 순간에는 투자가 더 중요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런 게 아니야. 우리 미래를 위해서 하는 거잖아. 미래도 좋지만 현재도 중요해요. 미경이 서운해하는 게 보였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투자를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지금 너무 잘 되고 있는데 그만둘 이유가 없었습니다. 밤에도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해외 시장 때문에 밤에도 가격이 움직였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확인하곤 했습니다. 이 시간마다 한 번씩 깨서 휴대폰을 봤습니다. 미경이 눈치챌까봐 화장실에 가서 확인했습니다. 여보, 잠 안 와요? 응, 좀 답답해서. 실제로는 투자 생각 때문에 잠이 안 왔습니다. 내일 수익률이 어떻게 나올지, 혹시 손실이 날까봐 걱정됐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눈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얼굴도 부어 있었습니다. 미경이 걱정했습니다. 여보, 많이 피곤해 보여요. 병원에 가보는 게 어때요? 괜찮아. 그냥 좀 바빠서 그래.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몸도 마음도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투자 금액이 커질수록 스트레스도 커졌습니다. 1,000만 원일 때는 100만 원 손실이 그냥 넘어갔는데 2억 원이 되니까 1,000만 원씩 움직였습니다. 하루에 1,000만 원이 사라지면 정말 심장이 뛰었습니다. 어떤 날은 오전에 1,500만 원 손실이 났습니다. 가슴이 답답해서 일을 제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우진아, 얼굴이 왜 그래? 많이 아파? 동료가 걱정해서 물어봤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하지만 실제로는 식은땀이 나고 있었습니다. 1,500만 원이면 제가 1년 동안 벌어야 하는 돈이었습니다. 다행히 오후에 회복됐습니다. 오히려 플러스 500만 원이 됐습니다. 그제서야 숨을 제대로 쉴 수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서 감정의 기복이 심해졌습니다. 수익이 나면 기분이 좋아서 콧노래를 부르고 손실이 나면 우울해서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이 제 변화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특히 민수가 눈치를 많이 챘습니다. 엄마, 아빠 왜 저래요? 요즘 너무 이상해요. 아빠가 일이 많으셔서 그래. 이해해줘요. 미경이 저를 감싸줬지만 속으로는 걱정하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미경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여보, 투자 그만하면 안 될까요? 왜? 요즘 여보가 너무 변했어요. 맨날 스트레스 받고 잠도 제대로 안 자고 수익이 나고 있는데 왜 그만해? 돈보다 건강이 더 중요해요. 그리고 가족도. 미경의 말이 맞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만두기에는 너무 아까웠습니다. 2억 원이 넘는 돈이 있는데 조금만 더하면 5억, 10억도 가능할 것 같았습니다. 조금만 더 해보자. 목표 금액까지만. 목표가 얼마인데요? 생각해보니 목표를 정한 적이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1,000만 원만 벌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벌고 나니 더 벌고 싶어졌습니다. 5억 정도? 5억요? 지금도 충분히 많은데 5억 있으면 진짜 여유롭게 살 수 있어. 노후 걱정도 없고. 지금도 충분해요. 하지만 제게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더 많은 돈을 벌고 싶었습니다. 이런 기회가 언제 또 올지 몰랐습니다. 미경이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표정에서 걱정하는 게 보였습니다. 그날 밤 화장실에서 휴대폰을 확인하다가 미경에게 들켰습니다. 여보, 또 보고 있어요? 응? 그냥 시간 확인하려고. 새벽 3시예요. 자야 해요. 침대로 돌아갔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투자 생각만 계속 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어나니 몸이 무거웠습니다. 제대로 잠을 못 잔 지 몇 주째였습니다. 거울을 보니 얼굴이 많이 상해 있었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진했고 뺨도 푹 꺼진 것 같았습니다. 여보, 정말 병원에 가봐요. 얼굴이 너무 안 좋아요. 미경이 진심으로 걱정하며 말했습니다. 괜찮다고. 며칠만 지나면 나아질 거야. 하지만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심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투자 때문에 모든 게 꼬여가고 있었습니다. 가족과의 관계, 건강, 일상생활 모든 것이 망가져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번 돈을 생각하면 조금만 더 하고 싶었습니다. 욕심이 저를 멈추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2월 15일 수요일. 평범하게 시작된 하루였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늘 그랬듯 휴대폰부터 확인했습니다. 전날 수익률이 플러스 2.8%였습니다. 약 560만 원 수익이었습니다. 기분 좋게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정비소에 출근해서도 컨디션이 괜찮았습니다. 며칠 전부터 수익률이 꾸준히 좋아서 마음이 편했습니다. 이제 곧 3억을 넘을 것 같았습니다. 점심시간에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여전히 플러스였습니다. 3.1%, 620만 원 수익.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될 것 같았습니다. 오후 2시쯤 갑자기 휴대폰에 알림이 왔습니다. 투자 앱에서 온 알림이었습니다. 보통 큰 변동이 있을 때만 알림이 왔는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앱을 열어보니 수익률이 마이너스 5%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1,000만 원 넘는 손실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변화에 당황했습니다. 한승연에게 바로 전화했습니다. 지금 수익률이 갑자기 떨어졌는데 무슨 일인가요? 아, 시장에 약간의 변동이 있었어요. 곧 회복될 거예요. 5%나 떨어졌는데 괜찮을까요? 이 정도는 정상 범위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한승연의 말을 믿고 기다렸습니다. 지금까지 항상 회복됐으니까 이번에도 그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오후 3시에 확인하니 마이너스 8%였습니다. 1,600만 원 손실. 오후 4시에는 마이너스 12%, 2,400만 원 손실.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큰 손실은 처음이었습니다. 다시 한승연에게 전화했습니다. 12%까지 떨어졌는데 정말 괜찮은 거예요? 지금 미국 연준에서 긴급 발표를 한다고 하네요. 그 때문에 시장이 흔들리는 것 같아요. 긴급 발표요? 금리 인상 관련 내용일 거예요.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어요. 미국 연준. 들어본 이름이었습니다. 뉴스에서 종종 나오는 곳이었는데 거기서 뭔가 발표하면 전 세계 시장이 영향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럼 언제 회복될까요? 보통 이런 경우 하루 이틀이면 안정화돼요.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한승연의 말을 믿고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2,400만 원이면 제 연봉보다 많은 돈이었습니다. 저녁에 집에 와서도 계속 확인했습니다. 마이너스 15%, 3천만 원 손실. 처음 투자했던 500만 원의 6배나 되는 손실이었습니다. 미경이 제 표정을 보고 물어봤습니다. 여보, 얼굴이 안 좋은데 무슨 일 있어요? 아니야, 괜찮아. 하지만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손이 떨리고 식은땀이 났습니다. 밤에 잠들기 전에 마지막으로 확인했습니다. 마이너스 18%, 3,600만 원 손실. 상황이 계속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잠이 올 리 없었습니다. 뒤척이며 새벽까지 깨어 있었습니다. 미경이 눈치챌까봐 조용히 화장실에 가서 계속 확인했습니다. 새벽 3시, 마이너스 22%, 새벽 5시, 마이너스 27%, 계속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어나자마자 확인했습니다. 마이너스 35%, 7천만 원 손실. 거의 절반이 날아갔습니다. 한승연에게 다급히 전화했습니다. 하지만 전화가 안 받아졌습니다. 문자를 보냈지만 답장이 없었습니다. 정비소에 가서도 일에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계속 휴대폰만 봤습니다. 상황은 더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오전 10시, 마이너스 42%, 오전 11시, 마이너스 48%, 점심시간에는 마이너스 55%까지 떨어졌습니다. 1억 원 넘게 손실이 났습니다. 제가 30년 동안 모은 돈이 이틀 만에 반토막이 났습니다. 동료들이 제 상태를 걱정했습니다. 우진아, 많이 아픈 거 아냐? 얼굴이 너무 창백해. 응, 좀 속이 안 좋아서. 정말로 속이 안 좋았습니다. 토할 것 같았습니다.
어지러워서 제대로 서 있기도 힘들었습니다. 오후에 한승현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죄송해요. 긴급 회의가 있어서 연락 못 드렸어요. 지금 50% 넘게 떨어졌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연준에서 예상보다 큰 폭의 금리 인상을 발표했어요. 시장이 패닉 상태입니다. 언제 회복될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걸릴 것 같아요. 이런 상황은 처음이에요. 처음이라니. 지금까지 안전하다고 했는데 처음이라니. 그럼 지금 손절매를 해야 하는 건 아닌가요? 아직 섣부른 판단은 금물이에요. 더 떨어질 수도 있지만 반등할 가능성도 있어요. 더 떨어질 수도 있다는 말에 식은땀이 났습니다. 저녁에 집에 왔을 때 수익률은 마이너스 63%였습니다. 1억 2,600만 원 손실. 제가 투자한 2억 중에서 7,400만 원만 남았습니다. 미경이 제 상태를 보고 놀랐습니다. 여보, 얼굴이 완전히 하얗네요. 정말 병원에 가야겠어요. 괜찮아. 좀 피곤해서 그래.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이틀 만에 1억 2천만 원이 사라졌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셋째 날 아침,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앱을 열어보니 마이너스 78%였습니다. 밤사이에 더 떨어진 것입니다. 1억 5,600만 원 손실, 4,400만 원만 남았습니다. 제가 30년 동안 모은 돈의 80%가 사라졌습니다. 한승현에게 전화했지만 또 안 받았습니다. 문자도 답장이 없었습니다. 정오쯤 한승현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하지만 제가 원하는 답은 아니었습니다. 우진님, 죄송한 말씀이지만 AI 시스템에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오류요? 갑작스러운 시장 변동으로 시스템이 잘못된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시스템 오류. 제가 가장 듣고 싶지 않던 말이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금 기술팀에서 복구 작업을 하고 있어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복구되면 돈이 다시 돌아와요?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최선을 다한다는 건 확신이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오후에 더 나쁜 소식이 왔습니다. 마이너스 89%, 1억 7,800만 원 손실, 2,200만 원만 남았습니다. 이제 정말 패닉 상태였습니다. 손이 덜덜 떨리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숨쉬기도 힘들었습니다. 한승현에게 계속 전화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로 욕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답장은 없었습니다. 저녁 무렵 마지막 확인을 했습니다. 마이너스 95%, 1억 9천만 원 손실, 1,000만 원만 남았습니다. 2억 원 중에서 1,000만 원만 남았습니다. 제가 30년 동안 모은 돈이 사흘 만에 거의 다 사라졌습니다. 집에 들어가면서 어떻게 미경에게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미경이 저녁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오늘은 정말 얼굴이 안 좋네요. 뭔가 큰일이라도 났어요? 큰일이 났습니다.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큰일이 났습니다. 여보야.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요? 무슨 일이에요? 사실은 투자에서 말을 끝내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투자가 어떻게 됐는데요? 손실이 좀 났어. 얼마나요? 많이, 얼마나 많이요? 거의 다.
미경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거의 다가 뭐예요? 설마 전부는 아니겠죠. 고개를 숙였습니다.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넷째 날 아침,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졌습니다. 앱을 열어보니 마이너스 98%였습니다. 400만 원만 남았습니다. 2억 원이 400만 원이 됐습니다. 처음 투자했던 500만 원보다도 적었습니다. 한승연에게 마지막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에도 안 받았습니다. 유튜브에서 그의 채널을 찾아봤습니다. 모든 영상이 삭제되어 있었습니다.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사기당한 것입니다. AI 시스템이라는 건 처음부터 거짓말이었습니다. 화려한 수익률도 전문적인 설명도 고객 후기도 모든 게 조작이었습니다. 제가 30년 동안 성실하게 일해서 모은 돈이 사흘 만에 사라졌습니다. 그것도 가짜 AI 시스템에 속아서 바닥에 주저앉아서 울었습니다. 58년을 살면서 이렇게 절망스러운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지옥은 지금부터 시작이었습니다. 투자금이 거의 사라진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미경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말해야 할지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악몽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휴대폰 앱을 열어봐도 여전히 400만 원만 남아 있었습니다. 정비소에서도 일에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렌치를 들고 있어도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동료들이 걱정할 정도로 상태가 안 좋았습니다. 우진아, 며칠째 이상한데 정말 괜찮아? 응, 괜찮아. 거짓말이었습니다.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밤에는 잠도 오지 않았고 밥맛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대출 이자 납부 통지서가 왔습니다. 집을 담보로 받은 5천만 원 대출의 첫 번째 이자였습니다. 5월 이자가 208만 원이었습니다. 지금까지는 투자 수익으로 쉽게 낼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그럴 수 없었습니다. 더 큰 충격은 미경의 공방 운영 자금을 몰래 빼낸 것이 들킬 위험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미경이 곧 재료비를 결제해야 한다고 했는데 계좌에 돈이 없으면 바로 들킬 것입니다. 그날 밤 결국 모든 것을 털어놓기로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저녁 식사 후 미경과 민수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을 때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민수야. 잠깐 이야기 좀 하자. 평소보다 진중한 제 목소리에 두 사람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왜요, 아빠? 사실 말하지 못한 일이 있어서 미경이 TV를 껐습니다.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며칠 전에 투자해서 손실이 났다고 했잖아. 네, 기억해요. 사실은 손실이 아니라 거의 다 잃었어. 미경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거의 다가 얼마나요? 2억 원 투자해서 400만 원만 남았어. 2억 원요? 미경이 놀라서 일어났습니다. 우리 돈이 2억 원이나 있었어요? 퇴직금이랑 적금 전부하고 그리고 대출도 받았어. 대출요? 얼마나요? 5천만 원. 집을 담보로. 미경이 주저앉았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민수도 충격을 받은 것 같았습니다. 아빠 정말이에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여보 공방 운영 자금도 설마, 2천만 원 빌렸어.
한 달 후에 돌려주려고 했는데 미경이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어깨가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제가 한승연을 만난 이야기부터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처음에는 500만 원으로 시작해서 점점 욕심이 커져서 결국 2억 원까지 투자하게 된 과정을 모두 말했습니다. 미경이 조용히 들었습니다. 중간에 한 번도 말을 끊지 않았습니다. 이야기를 다 마치자 한동안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시계 소리만 들렸습니다. 사기였어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런 것 같아. 한승현이란 사람도 연락이 안 되고 유튜브 채널도 사라졌어. 신고는 했어요. 내일 하려고. 미경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되어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모은 돈이 다 사라진 거예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돈이 돌아와요? 미경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왜 혼자 결정했어요? 왜 미리 말하지 않았어요? 말하면 반대할 것 같아서. 당연히 반대하죠. 우리가 평생 모은 돈인데. 미경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평소에 조용한 성격인데 이렇게 화내는 건 처음 봤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요? 대출 이자는 어떻게 내고 민수 유학 자금은 어떻게 마련해요? 할 말이 없었습니다. 모든 게 제 잘못이었습니다. 민수가 일어나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실망한 표정이었습니다. 미경도 화가 난 것 같아서 자리를 뜨려고 했습니다. 여보, 잠깐. 더 할 말 있어요?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어서. 미안하다는 말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미경이 방으로 들어가면서 문을 쾅 닫았습니다. 혼자 거실에 남았습니다. 텅 빈 기분이었습니다. 돈을 잃은 것보다 가족을 실망시킨 게 더 힘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분위기가 차가웠습니다. 미경은 아침을 차려주지 않았고 민수는 인사도 하지 않고 학교에 갔습니다. 경찰서에 가서 사기 신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경찰관의 반응은 시원하지 않았습니다. 요즘 이런 투자 사기가 많아요. 하지만 돈을 찾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럼 아무것도 할 수 없나요? 수사는 하겠지만 범인을 잡아도 이미 돈을 빼돌렸을 가능성이 높아요. 절망스러웠습니다. 돈을 찾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미경이 공방 문을 닫고 있었습니다. 왜 문 닫아? 운영 자금이 없어서 재료를 못 사니까 문 닫을 수밖에 없어요. 미경의 목소리가 차갑게 들렸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계속 말하지 마세요. 지겹거든요. 미경이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혼자 마당에 서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집 안 분위기가 최악이었습니다. 미경은 저와 말을 하지 않았고 민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밥을 먹을 때도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각자 밥만 먹고 자리를 떴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대출 이자 납부일이 다가왔는데 돈이 없었습니다. 은행에서 연체 통지서가 왔습니다. 미경에게 말했습니다. 대출 이자를 못 낼 것 같아. 그럼 어떻게 되는데요? 연체가 계속되면 집을 넘겨야 할 수도 있어. 미경의 얼굴이 더 하얗게 변했습니다. 우리 집까지 잃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어. 미경이 주저앉아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30년 만에 보는 미경의 눈물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어떻게? 제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제 욕심 때문에 가족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때 민수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엄마 왜 울어요? 집을 잃을 수도 있대. 민수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눈에 실망이 가득했습니다. 아빠 정말 우리 집도 없어지는 거예요. 미안해. 아빠가 잘못했어. 그때 민수가 예상치 못한 말을 했습니다. 아빠 그만 미안하다고 하세요. 응? 미안하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어떻게 할지 생각해야죠. 민수의 말이 맞았습니다. 미안하다고만 할 게 아니라 해결책을 찾아야 했습니다. 민수 말이 맞아요. 이제 어떻게 살아갈지 결정해야 해요. 미경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일단 대출 이자부터 해결해야겠어요. 제가 다시 일자리를 찾아볼게요. 나도 야간 근무를 더 하겠어. 저도 아르바이트 하겠어요. 민수까지 나서서 말했습니다. 너는 공부해야지. 공부도 중요하지만 가족이 더 중요해요. 유학은 나중에 하고 일단 가족부터 지켜요. 민수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제가 실수를 했는데도 가족을 지키겠다고 나서는 아들이 고마웠습니다. 미경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보, 돈을 잃었지만 서로를 잃지는 않았잖아요. 다시 시작하면 돼요. 30년 동안 함께 산 아내의 따뜻한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이제 미안하다는 말 그만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지 생각해요. 그날 밤 가족 회의를 했습니다. 현실적인 계획을 세웠습니다. 먼저 저는 정비소 야간 근무를 추가로 하기로 했습니다. 월 200만 원 정도 더 벌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미경은 카페에서 파트타임 일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월 150만 원 정도 가능했습니다. 민수는 주말에 아르바이트를 하기로 했습니다. 유학은 1년 연기하고 돈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모든 생활비를 최대한 줄이기로 했습니다. 외식도 하지 않고 옷도 사지 않기로 했습니다. 계산해 보니 월 500만 원 정도는 벌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대출 이자 200만 원을 내고도 300만 원은 남았습니다. 3년 정도 이렇게 살면 대출을 갚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미경이 계산기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3년이면 길지 않아. 우리 힘으로 충분히 해낼 수 있어. 제가 말했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못할 게 뭐가 있어요. 민수도 동의했습니다. 그날 밤 오랜만에 가족이 함께 미래를 이야기했습니다. 돈은 잃었지만 가족은 더 가까워진 것 같았습니다. 미경이 말했습니다. 여보, 이번 일로 깨달은 게 있어요. 뭔데? 돈보다 중요한 게 가족이라는 거예요. 돈은 다시 벌 수 있지만 가족을 잃으면 끝이잖아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제가 투자에 빠져 있을 때 가족을 소홀히 했는데 정작 중요한 건 가족이었습니다. 앞으로는 가족을 가장 우선으로 생각하겠어. 약속해요. 약속해. 그날 밤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돈은 없어졌지만 가족이 있어서 든든했습니다. 가족과 솔직한 대화를 나눈 다음 날부터 새로운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정비소 사장님께 야간 근무를 부탁드렸습니다. 우진아, 무슨 일 있어? 갑자기 야간 근무를 하겠다고? 개인적인 사정이 좀 생겨서요. 돈이 필요해서요. 그래. 그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야간 해줄래? 시간당 2만 원 줄게. 감사합니다. 하루 8시간씩 주 4일이면 64만 원. 한 달이면 256만 원을 더 벌 수 있었습니다.
미경도 동네 카페에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경력이 없어도 괜찮을까요? 공방 운영하신 분이시면 손재주가 있으실 테니까 괜찮아요.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주 5일 근무예요. 시간당 12,000원. 하루 6시간씩 주 5일이면 144만 원을 벌 수 있었습니다. 민수도 주말에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아빠, 토요일 일요일에 편의점에서 일하기로 했어요. 공부에 지장은 없겠어? 괜찮아요. 오히려 집중해서 공부할 것 같아요. 민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제 실수 때문에 고생하게 된 아들이 미안했지만 한편으로는 대견했습니다. 첫 주가 지나고 보니 생각보다 괜찮았습니다. 몸은 피곤했지만 마음은 오히려 편했습니다. 투자할 때처럼 수익률을 걱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야간 근무를 하면서 새로운 걸 깨달았습니다. 제 손으로 직접 일해서 버는 돈의 소중함이었습니다. 차를 수리할 때마다 이 일로 2만 원을 벌었구나 생각했습니다. 투자할 때는 하루에 몇백만 원씩 오르내렸는데 지금은 시간당 2만 원이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미경도 카페에서 일하는 걸 좋아했습니다. 오늘 손님이 제가 만든 라떼가 맛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 다행이네. 공방할 때보다 사람들과 더 많이 만나니까 좋아요. 미경의 표정이 밝아 보였습니다. 공방을 잃은 걸 속상해했는데 새로운 일을 즐기고 있어서 다행이었습니다. 민수도 편의점 일을 통해 많은 걸 배우고 있었습니다. 아빠, 일해보니까 돈 버는 게 정말 힘들다는 걸 알겠어요. 그렇지? 전에는 용돈 받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아니에요. 아빠가 얼마나 힘들게 버신 돈인지 알겠어요. 민수의 말에 뭉클했습니다. 제 실수로 생긴 일이지만 아들이 더 성숙해진 것 같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처음으로 가족 전체 수입을 계산해 봤습니다. 제 야간 근무비 256만 원, 미경의 카페 알바비 144만 원, 민수의 편의점 알바비 40만 원, 총 440만 원이었습니다. 대출 이자 208만 원을 내고도 232만 원이 남았습니다. 생활비로 150만 원을 쓰고 82만 원을 저축한 돈도 5천만 원이 넘게 됐습니다. 6년 전에 잃었던 돈에 비하면 적지만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진짜 재산은 돈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됐기 때문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가족, 건강한 몸, 일할 수 있는 능력, 감사할 줄 아는 마음. 이런 것들이 진짜 재산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온 가족이 모여서 6년 전을 회상했습니다. 그때는 정말 힘들었죠. 미경이 물어봤습니다. 힘들기도 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전환점이었던 것 같아. 맞아요. 그 일이 없었으면 우리가 이렇게 가까워질 수 있었을까요? 민수도 말했습니다. 저는 그때 일로 많이 성장한 것 같아요. 돈의 소중함도 알게 되고 가족의 중요성도 깨달았고요. 정말 그랬습니다. 투자 사기는 분명 불행한 일이었지만 결과적으로는 더 큰 행복을 가져다 줬습니다. 앞으로도 지금처럼 살자. 큰 욕심 부리지 말고 가족과 함께 소박하게. 제 말에 모두가 동의했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생각했습니다. 6년 전에 2억 원을 잃었을 때는 세상이 끝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아보니 그게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돈을 잃고 나서야 진짜 중요한 것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가족의 사랑, 정직한 노동의 가치, 작은 것에 감사하는 마음. 투자 사기를 당한 건 분명 제 잘못이었습니다. 욕심을 부렸고 가족과 상의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실수에서 많은 걸 배웠습니다.
그리고 가족과 함께 극복했습니다. 지금 제가 정말 부자라고 생각합니다. 은행에 있는 돈은 5천만 원뿐이지만 마음은 억만장자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건강하게 일할 수 있다는 것, 사랑하는 가족이 있다는 것,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한다는 것. 이런 것들이 진짜 재산이라는 걸 이제 확실히 알겠습니다. AI 투자 시스템에 속아서 2억 원을 잃었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을 얻었습니다. 진정한 행복의 의미를 알게 됐으니까요. 이제 저는 매일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다. 작은 것에도 기뻐하고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깁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진짜 가치 있는 것들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58세에 당한 투자 사기가 저에게는 인생 최고의 선물이었습니다. 늦었지만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해준 고마운 경험이었습니다. 지금 제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것들을 놓치지 마세요. 가족, 건강, 정직한 일, 감사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진짜 재산입니다. 지난주에는 더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민수가 대학교에서 우수학생상을 받았습니다. 아빠, 제가 전체 1등을 했어요. 정말? 우리 아들 대단하다. 시상식에 참석한 미경과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6년 전 유학을 포기해야 했던 아들이 이제는 국내에서 최고가 됐습니다. 유학 못 간 게 오히려 잘된 일 같아요. 여기서 더 열심히 할 수 있었거든요. 민수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교수님이 민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졸업 후에 대학원 진학을 추천합니다. 장학금도 지원해 드릴게요. 민수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감사하지만 졸업하면 사회복지사가 되어서 사람들을 도우고 싶어요. 교수님이 아쉬워하셨지만 민수의 결정을 존중해 주셨습니다. 집에 오는 길에 민수가 말했습니다. 아빠, 6년 전 그 일이 없었다면 제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생각해? 아마 안 됐을 거예요. 그때 어려움을 겪으면서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알게 됐거든요. 정말 그랬습니다. 역설적이게도 최악의 상황이 최고의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미경도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카페에서 일하면서 요리에 재능이 있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여보, 사장님이 제 요리를 맛보고 메뉴에 추가하자고 하셨어요. 정말? 어떤 요리? 집에서 만들던 된장찌개랑 김치볶음밥이요. 미경이 만든 음식이 카페의 대표 메뉴가 됐습니다. 손님들이 미경의 요리를 먹으러 일부러 찾아올 정도였습니다. 이제 요리 전문가가 됐네. 공방할 때보다 더 재미있어요. 사람들이 맛있다고 하면 정말 기뻐요. 미경이 새로운 재능을 발견한 것도 투자 사기 덕분이었습니다. 공방을 계속했다면 요리의 숨은 재능을 몰랐을 겁니다. 저도 정비소에서 새로운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젊은 직원들에게 기술을 가르치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우진 형, 이 부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봐. 무리하지 말고 천천히. 30년간 쌓인 제 기술을 후배들에게 전해주는 일이 보람됐습니다. 돈을 버는 것 이상으로 의미 있었습니다. 사장님도 제 교육 능력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우진아, 내가 가르친 애들이 정말 빨리 늘어. 앞으로 신입 교육은 내가 맡아줘. 교육 담당이 되면서 월급도 50만 원 더 올랐습니다. 하지만 돈보다는 후배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는 게 더 기뻤습니다. 어젯밤에는 온 가족이 함께 6년간의 여정을 정리해 봤습니다. 정말 많은 일이 있었네요. 미경이 앨범을 넘기며 말했습니다. 사진 속에는 힘들었던 시절의 모습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야간 근무하느라 지친 제 모습, 카페에서 처음 일할 때 어색해하던 미경, 편의점 앞에서 찍은 민수의 사진. 그때는 힘들었지만 지금 보니까 다 추억이네. 제가 말하자 민수가 웃었습니다. 저는 그때가 더 행복했던 것 같아요. 가족이 정말 하나가 됐거든요. 맞아. 지금도 하나지만 그때는 더 간절했지. 미경도 동의했습니다. 사진을 보다가 투자하던 시절 사진이 나왔습니다. 휴대폰만 보고 있던 제 모습이 어색해 보였습니다. 아빠 그때 정말 이상했어요. 맨날 딴 생각만 하고. 미안해. 그때는 정신이 없었어. 이제는 아니잖아요. 우리 이야기 정말 잘 들어주시고. 민수의 말에 뿌듯했습니다. 이제는 가족과의 대화가 제일 중요한 일이 됐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최근 가족 여행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모두 밝은 표정으로 웃고 있었습니다. 이 사진들 보니까 정말 행복해 보여요. 미경이 말했습니다. 응, 진짜 행복해. 정말 그랬습니다. 돈이 많을 때보다 지금이 훨씬 행복했습니다. 오늘 아침 정비소에 출근하면서 생각했습니다. 만약 6년 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투자 사기를 막을까요? 잠시 고민했지만 답은 아니오였습니다. 그 일이 없었다면 지금의 행복도 없었을 겁니다. 가족과 멀어져 가던 관계를 회복할 수도 없었을 것이고, 정직한 노동의 가치도 몰랐을 것이고, 작은 것에 감사하는 마음도 배우지 못했을 겁니다. 2억 원을 잃은 건 분명 아픈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픔을 통해 더 큰 것을 얻었습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비슷한 투자 사기 소식이 계속 나옵니다. 그럴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저처럼 운이 좋아서 가족과 함께 극복할 수 있는 사람들은 많지 않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 가족도 잃고 건강도 잃고 모든 것을 잃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었습니다. 돈을 잃어도 끝이 아니라는 것을, 오히려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가족입니다. 돈이 있어도 가족이 없으면 불행하고, 돈이 없어도 가족이 있으면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건강입니다. 건강해야 일할 수 있고 가족을 돌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직한 마음입니다. 남을 속이지 않고 자신에게도 거짓말하지 않는 것. 이것이 진짜 부의 시작입니다. 이제 저는 63세 정비사 최우진입니다. 2억 원을 잃고 진짜 인생을 찾은 사람입니다. 앞으로도 가족과 함께 소박하게 살 겁니다. 큰 욕심 부리지 않고 매일 감사하며 살 겁니다. 제 손으로 직접 일해서 번 돈으로 가족과 행복하게 살 겁니다. 이것이 제가 AI 투자 사기를 통해 배운 인생 최고의 교훈입니다. 여러분도 저처럼 쉬운 돈의 유혹에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짜 재산은 돈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과 건강한 몸,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때입니다. 그리고 내일은 오늘보다 더 행복할 것입니다. 가족이 있으니까요. 할 수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모았네요. 미경이 계산기를 보며 말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면 3년이면 대출을 갚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때까지만 참자요. 하지만 참는다는 기분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보람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가족이 함께 목표를 향해 노력하는 느낌이 좋았습니다. 투자할 때는 혼자 고민하고 혼자 스트레스 받았는데 지금은 가족이 함께였습니다. 저녁에 함께 모여 앉아서 하루 있었던 일을 나누는 시간도 늘었습니다.
오늘 편의점에 재미있는 손님이 왔어요. 민수가 이야기를 시작하면 미경과 제가 들었습니다. 카페에서는 어땠어? 제가 미경에게 물으면 미경이 하루 종일 있었던 일을 들려줬습니다. 예전에는 각자 바빠서 이런 대화를 할 시간이 별로 없었는데 지금은 대화 시간이 늘었습니다. 주말에는 가족이 함께 집안일을 했습니다. 민수도 빨래를 개고 설거지를 도왔습니다. 민수야, 내가 이렇게 집안일을 도와줄 줄 몰랐다. 전에는 시간이 없었잖아요. 지금은 가족이 더 중요하다는 걸 알겠어요. 민수가 성장한 게 보였습니다. 제 실수로 시작된 일이지만 결과적으로는 가족이 더 가까워졌습니다. 2달째가 되니 생활 패턴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처음에는 야간 근무가 힘들었는데 이제는 익숙해졌습니다. 밤에 일하면서 생각할 시간이 많았습니다. 투자 사기를 당한 일, 가족에게 실망을 안겨준 일, 그리고 지금의 생활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처음에는 후회만 했습니다. 욕심을 부리지 않았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하고 자책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물론 돈을 잃은 건 속상하지만 가족의 소중함을 깨달은 건 수확이었습니다. 투자할 때는 돈에만 신경 쓰느라 가족을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아들의 고민도 들어주지 않았고 아내의 어려움도 외면했습니다. 지금은 다릅니다. 매일 저녁 가족과 대화하고 주말에는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돈은 줄었지만 가족과의 시간은 늘었습니다. 어느 날 정비소에서 오래된 차를 고치고 있었습니다. 20년 된 낡은 차였지만 주인이 정성껏 관리해서 아직도 잘 달렸습니다. 이 차 정말 오래 타셨네요. 그럼요. 20년을 함께 했는데 가족 같아요. 차 주인의 말을 들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새 차가 좋을 수도 있지만 오래 탄 차에는 추억과 정이 있습니다. 제 인생도 비슷한 것 같았습니다. 큰 돈을 벌어서 화려하게 사는 것도 좋겠지만 가족과 함께 소박하게 사는 것도 의미가 있었습니다. 집에 와서 미경과 민수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깨달은 게 있어. 뭔데요? 우리가 지금 가난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부자인 것 같아. 무슨 의미예요? 서로 사랑하는 가족이 있고 건강하고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잖아. 이런 게 진짜 재산 아닐까? 미경이 웃었습니다. 맞아요. 돈보다 중요한 게 많다는 걸 이제야 알겠어요. 민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요즘 행복해요. 전에는 유학 가는 것만 생각했는데 지금은 가족이 더 소중해요. 그날 밤 온 가족이 함께 TV를 보면서 웃었습니다. 투자할 때는 휴대폰만 보느라 이런 시간이 없었는데 지금은 매일 이런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3달째가 되자 저축 통장에 250만 원이 모였습니다. 큰 돈은 아니지만 가족이 함께 힘을 모아 만든 돈이라서 더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이 돈으로 뭐 할까? 제가 물어보자 미경이 말했습니다. 일단 비상금으로 두고 계속 모아요. 급할 때 쓸 수 있게. 좋은 생각이야. 투자할 때는 당장 큰 수익을 원했는데 지금은 천천히 차근차근 모으는 재미를 알게 됐습니다. 4달째가 되니 몸도 마음도 안정됐습니다. 야간 근무에도 완전히 적응했고 미경도 카페 일이 익숙해졌습니다. 민수는 편의점에서 인정받아서 시간당 임금이 올랐습니다. 사장님이 일 잘한다고 시급을 올려주셨어요. 정말? 우리 아들 대단하네. 제가 자랑스러워하자 민수가 말했습니다. 아빠처럼 성실하게 일하려고 노력했어요.
제가 아들의 롤모델이 됐다는 말에 뿌듯했습니다. 투자로 실패했을 때는 실망만 안겨줬는데 지금은 본보기가 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정비소에서 예전 같은 반의 친구를 만났습니다. 우진아, 오랜만이다. 요즘 어떻게 지내? 그냥 일하면서 살고 있어. 나는 요즘 주식으로 돈 좀 벌고 있어. 너도 해볼래? 예전 같았으면 솔깃했을 텐데 지금은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아니야, 난 이제 투자는 안 해. 왜? 요즘 시장이 좋은데. 내가 직접 일해서 버는 게 더 확실해. 친구가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저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제 손으로 벌어들이는 돈이 가장 안전한 투자였습니다. 집에 와서 미경에게 친구를 만난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식하자고 했는데 관심 없다고 했어. 다행이에요. 이제 그런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군요. 응, 이제는 확실히 알겠어.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만 하자. 일하는 건 제가 통제할 수 있었습니다. 열심히 하면 할수록 더 많이 벌 수 있었고, 게을리하면 적게 벌었습니다. 명확하고 공정했습니다. 반면 투자는 제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도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지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앞으로는 내가 직접 할 수 있는 것에만 집중하겠어. 제 다짐을 들은 미경이 안심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저축한 돈이 500만 원이 됐습니다. 투자했던 2억 원에 비하면 작은 돈이지만 의미가 달랐습니다. 이 500만 원은 가족이 함께 6개월 동안 열심히 일해서 모은 돈이었습니다. 하루하루 2만 원씩 모아서 만든 소중한 돈이었습니다. 이제 500만 원이네요. 미경이 통장을 보며 말했습니다. 6개월 동안 고생 많았어. 고생이 아니라 보람이었어요. 정말 그랬습니다. 투자할 때는 스트레스만 받았는데 지금은 보람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민수도 변했습니다. 예전에는 용돈을 받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스스로 번 돈으로 필요한 걸 샀습니다. 아빠, 이번에 받은 알바비로 운동화 하나 샀어요. 그래. 어디 보자. 새 운동화를 신고 온 민수가 자랑스러워 보였습니다. 제가 번 돈으로 산 거라 더 소중해요. 민수의 말에 공감했습니다. 직접 번 돈으로 사는 것과 받은 돈으로 사는 건 느낌이 달랐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투자로 벌었던 돈은 쉽게 왔다가 쉽게 갔지만 지금 버는 돈은 하루하루 땀 흘려 모은 돈이라서 함부로 쓸 수 없었습니다. 가을이 되자 1년이 다 되어갔습니다. 대출 이자를 꼬박꼬박 냈고 저축도 꾸준히 했습니다. 통장 잔고가 800만 원이 됐습니다. 1년 전 투자 사기를 당했을 때는 400만 원밖에 남지 않았는데 지금은 2배가 됐습니다. 1년 동안 정말 많이 변했네요. 미경이 1년 전을 회상하며 말했습니다. 맞아. 그때는 절망적이었는데 지금은 희망적이에요. 정말 그랬습니다. 1년 전에는 모든 걸 잃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돈은 적지만 가족이 함께 있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그날 밤 미경과 대화했습니다. 여보, 1년 전 사기당한 걸 후회해요? 글쎄요. 후회하기도 하지만 감사하기도 해요. 왜요? 그 일이 없었으면 가족의 소중함을 몰랐을 것 같아요. 미경의 말이 맞았습니다. 투자 사기를 당한 건 불행했지만 그 덕분에 더 중요한 걸 얻었습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 정직하게 일하는 보람,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마음.
이런 것들은 돈으로 살 수 없는 소중한 것들이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가족이 함께 노력한 결과 많은 것이 바뀌었습니다. 대출 이자는 꼬박꼬박 냈고 저축도 1,000만 원이 넘게 모았습니다. 더 중요한 건 가족 관계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점입니다. 투자에 빠져 있을 때는 각자 따로 살았는데 지금은 정말 가족다운 가족이 됐습니다. 매일 저녁 함께 모여서 하루 있었던 일을 나눕니다. 주말에는 온 가족이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돈은 줄었지만 행복은 늘었습니다. 어느 날 민수가 말했습니다. 아빠, 제가 대학 합격했어요. 정말 축하한다. 민수가 원하던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유학은 포기했지만 국내 대학이라도 좋은 곳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등록금은 어떻게 하지? 걱정이 됐지만 민수가 말했습니다. 장학금 받기로 했어요. 그리고 대학 다니면서도 계속 아르바이트 할 거예요. 민수가 스스로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1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미경도 카페에서 정직원이 됐습니다. 사장님이 일을 잘한다고 정직원으로 해주셨어요. 월급도 올랐고요. 정말 잘 됐다. 미경의 월급이 200만 원이 됐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보다 50만 원이나 올랐습니다. 저도 정비소에서 인정받아서 주간 근무 시급이 올랐습니다. 야간 근무까지 하면 한 달에 400만 원을 벌 수 있게 됐습니다. 가족 전체 수입이 월 650만 원이 됐습니다. 1년 전 투자할 때보다는 적지만 안정적이었습니다. 이제 대출도 빨리 갚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미경이 계산기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2년만 더 하면 대출을 완전히 갚을 수 있어. 2년. 처음에는 3년이라고 했는데 1년이 줄었습니다. 가족이 모두 열심히 한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돈이 아니었습니다. 이 1년 동안 제가 가장 많이 배운 건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였습니다. 투자할 때는 돈만 생각했습니다. 하루에 얼마나 벌었는지, 언제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는지 그것만 신경 썼습니다. 지금은 다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가족들과 인사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출근할 때 미경이 도시락을 싸주는 걸 보면서 고마워합니다. 정비소에서 일할 때도 즐겁습니다. 고객이 고맙습니다라고 말하면 뿌듯합니다. 제 손으로 직접 무언가를 고치고 만드는 일에서 보람을 느낍니다. 야간 근무를 할 때는 조용한 시간에 많은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는 투자 걱정만 했는데 지금은 가족 생각, 앞으로의 계획, 감사한 일들을 생각합니다. 집에 와서 가족과 함께 저녁을 먹는 시간이 가장 행복합니다. 민수가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고 미경이 카페에서 만난 손님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카페에 할머니 한 분이 오셨는데요. 미경이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혼자 사시는 분인데 매일 오셔서 커피 한 잔 드시고 가세요. 그래. 오늘은 제가 만든 쿠키를 드렸더니 정말 좋아하시더라고요. 미경의 얼굴에 만족스러운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돈을 벌어서도 좋지만 누군가에게 기쁨을 줄 수 있어서 더 좋아요. 미경의 말을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투자할 때는 제가 돈을 버는 것만 생각했는데 지금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민수도 편의점에서 좋은 경험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편의점에 할아버지가 오셨는데 무거운 쌀을 들고 가시기 힘들어 하셨어요. 그래서 차까지 들고 가드려서 도와드렸어요. 잘했다. 할아버지가 정말 고마워하시더라고요. 용돈까지 주시려고 했어요. 민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물론 받지 않았지만 기분이 좋았어요. 제 아들이 이렇게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걸 몰랐습니다. 투자에만 신경 쓸 때는 민수의 이런 모습을 볼 수 없었습니다. 저도 정비소에서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오늘 젊은 부부가 차를 가지고 왔는데요. 제가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신혼 부부인데 차가 갑자기 고장나서 곤란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수리비가 부담스러워 보여서 최대한 저렴하게 해드렸어요. 잘하셨어요. 그 부부가 정말 고마워하면서 나중에 꼭 보답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느낀 기쁨은 투자로 돈을 벌었을 때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투자 수익은 제게만 좋은 일이었는데 이건 다른 사람에게도 도움이 되는 일이었습니다. 1년 반이 지나자 저축한 돈이 1,500만 원이 됐습니다. 투자 사기로 잃었던 돈의 10분의 1도 안 되지만 의미가 컸습니다. 이 1,500만 원은 가족이 1년 반 동안 매일매일 노력해서 모은 돈이었습니다. 하루 2만 원씩 750일 동안 모은 결과였습니다. 이 돈으로 뭐 할까요? 미경이 물어봤습니다. 계속 모아서 대출 갚는데 보태자. 좋은 생각이에요. 하지만 민수가 다른 제안을 했습니다. 아빠, 엄마, 이 돈으로 가족 여행 한번 갔다 오면 어때요? 여행? 네. 1년 반 동안 정말 열심히 일했잖아요. 가끔은 쉬어가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민수의 제안에 미경도 동의했습니다. 민수 말이 맞아요. 너무 일만 하지 말고 가끔은 함께 즐기는 것도 중요해요. 결국 200만 원으로 2박 3일 제주도 여행을 다녀오기로 했습니다. 투자할 때는 200만 원이 하루에 오르내리는 돈이었는데 지금은 한 달 넘게 모아야 하는 큰 돈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소중하게 계획했습니다. 제주도에서 가족과 함께한 3일간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오랜만에 일 생각 없이 가족과만 시간을 보냈습니다. 바다를 보면서 민수가 말했습니다. 아빠, 1년 반 전에는 이런 여행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 못했어요. 그렇지? 그때는 절망적이었는데 지금은 희망적이에요. 민수의 말이 맞았습니다. 투자 사기를 당했을 때는 모든 게 끝난 것 같았는데 지금은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미경도 말했습니다. 여보, 돈을 잃었을 때는 정말 화났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오히려 잘된 일 같아요. 왜? 그 일이 없었으면 우리가 이렇게 가까워질 수 있었을까 싶어요. 정말 그랬습니다. 투자에 빠져 있을 때는 가족과 멀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사기를 당한 충격으로 오히려 가족이 뭉쳤습니다. 제주도에서 돌아온 후 더욱 열심히 일했습니다. 여행에서 충전을 한 덕분에 일할 때 더 즐거웠습니다. 2년이 됐습니다. 저축한 돈이 2천만 원을 넘었습니다. 이제 대출 원금을 조금씩 갚기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월 원금 200만 원씩 갚으면 2년 더 하면 완전히 갚을 수 있어요. 미경이 계산기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그럼 총 4년 만에 빚을 다 갚는 거네. 맞아요.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빨라요. 가족이 모두 열심히 한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2년이 지나면서 더 중요한 변화를 느꼈습니다. 돈을 갚는 것보다 가족이 완전히 달라진 점이었습니다. 투자할 때는 저 혼자만 스트레스 받고 혼자만 고민했습니다. 가족들은 제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몰랐고, 저도 가족들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모든 걸 함께 공유합니다. 힘든 일이 있으면 함께 의논하고 기쁜 일이 있으면 함께 기뻐합니다. 어느 날 정비소에서 큰 실수를 했습니다. 고객 차를 고치다가 다른 부분을 망가뜨린 것입니다.
우진아,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사장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제가 책임지고 배상하겠습니다. 수리비가 300만 원이나 됐습니다. 2개월간 모은 돈이 한순간에 날아가는 금액이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혼자 끙끙 앓았을 텐데 집에 와서 바로 가족들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실수해서 300만 원 배상해야 해. 많은 돈이네요. 어떻게 된 거예요? 미경이 놀랐지만 화내지 않았습니다.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책임지는 거죠. 맞아요. 아빠가 잘못을 인정하고 배상하겠다고 한 거 잘하셨어요. 민수도 저를 지지했습니다. 2개월 저축한 게 없어지지만 어쩔 수 없죠. 다시 모으면 돼요. 가족들의 따뜻한 지지 덕분에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투자 사기 당했을 때는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하려고 했는데 지금은 가족이 함께 짐을 나눠줬습니다. 300만 원을 배상하고 나니까 저축 금액이 줄어들었지만 스트레스는 없었습니다. 정직하게 책임을 진 일이라서 후회도 없었습니다. 다시 모으면 돼. 그런 마음으로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3년째가 됐을 때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민수가 대학교 2학년이 됐고 성적이 우수해서 더 좋은 장학금을 받게 됐습니다. 아빠 성적 장학금 받아서 등록금을 안 내도 돼요. 정말 대단하다. 그리고 대학에서 근로장학생도 하게 됐어요. 한 달에 80만 원 받을 수 있어요. 민수가 스스로 해결해 나가는 모습이 자랑스러웠습니다. 미경도 카페에서 매니저가 됐습니다. 사장님이 매니저로 승진시켜 주셨어요. 월급이 250만 원이 됐어요. 축하해. 미경이 일을 정말 열심히 한 결과였습니다. 저도 정비소에서 인정받아서 부장급이 됐습니다. 월급이 450만 원까지 올랐습니다. 가족 전체 수입이 800만 원이 넘게 됐습니다. 투자할 때와 비슷한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투자할 때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때는 불안정했지만 지금은 안정적이었습니다. 그때는 혼자였지만 지금은 가족이 함께였습니다. 이제 대출도 더 빨리 갚을 수 있겠어요. 미경이 기뻐했습니다. 1년 반이면 완전히 갚을 수 있을 것 같아. 실제로 계산해 보니 맞았습니다. 원래 4년 계획이었는데 3년 반이면 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급하게 갚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지금 생활이 만족스러웠기 때문입니다. 천천히 갚아도 돼. 지금처럼 살면서 조금씩 갚자. 왜요? 빨리 갚는 게 좋잖아요. 빚이 있어도 우리가 불행하지 않잖아. 오히려 목표가 있어서 더 열심히 하게 되는 것 같아. 정말 그랬습니다. 대출을 갚는다는 목표 때문에 가족이 더 뭉쳤습니다. 4년째가 됐습니다. 드디어 대출을 완전히 갚았습니다. 집을 담보로 잡혔던 5천만 원을 모두 갚았습니다. 드디어 빚쟁이에서 벗어났어요. 미경이 기뻐했습니다. 이제 진짜 자유야.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빚을 다 갚았는데도 생활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열심히 일했고 여전히 절약하며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빚을 갚는 게 목표가 아니라 가족과 함께 사는 게 목표였기 때문입니다. 이제 뭘 할까요? 민수가 물어봤습니다. 계속 지금처럼 살자. 다만 조금 더 여유롭게. 빚을 갚느라 못했던 작은 사치들을 조금씩 하기로 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외식하기, 분기별로 가족 여행하기, 생일마다 선물해주기. 큰 변화는 아니었지만 가족에게는 의미가 컸습니다.
투자 사기를 당한 지 5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정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절망에서 시작해서 가족이 뭉치고 열심히 일해서 빚을 갚고 다시 안정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제 마음이었습니다. 5년 전에는 돈만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벌 수 있을까? 언제 부자가 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만 했습니다. 지금은 다릅니다. 돈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가족들과 인사하는 것, 정비소에서 고객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 저녁에 집에 와서 가족과 함께 밥을 먹는 것. 이런 평범한 일상이 진짜 행복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어느 날 정비소에서 낡은 라디오를 고치고 있었습니다. 30년 된 오래된 라디오였는데 주인이 꼭 고쳐달라고 했습니다. 이거 새로 사는 게 낫지 않을까요? 아니에요. 이 라디오는 돌아가신 아버지가 쓰시던 거라서 꼭 고치고 싶어요. 그 말을 듣고 정성껏 고쳤습니다. 부품도 구하기 어려웠지만 여러 곳을 돌아다녀서 구했습니다. 며칠 후 라디오가 다시 소리를 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아버지 목소리를 다시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고객이 눈물을 글썽이며 고마워했습니다. 그 순간 느낀 보람은 투자로 큰 돈을 벌었을 때보다 컸습니다.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 제 손으로 무언가를 살려낼 수 있다는 것이 더 값진 일이었습니다. 집에 와서 민수에게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빠 정말 의미 있는 일 하셨네요. 그렇지? 돈을 버는 것보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게 더 뿌듯해. 저도 앞으로 그런 일을 하고 싶어요. 민수가 대학에서 사회복지학을 전공하기로 했습니다. 돈을 많이 버는 전공은 아니지만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좋은 선택이야. 돈보다 보람이 더 중요해. 5년 전에 제가 들었다면 반대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진심으로 지지했습니다. 미경도 카페에서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하는 일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장애인들을 고용하고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카페로 바꾸는 거예요. 좋은 일이네. 월급은 조금 줄어들지만 더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족 모두가 돈보다 의미를 추구하게 됐습니다. 투자 사기를 당한 지 6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걱정되지 않습니다. 가족이 있고 건강하고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서 든든합니다. 저축한 돈도 5천만 원이 넘게 됐습니다. 6년 전에 잃었던 돈에 비하면 적지만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진짜 재산은 돈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됐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저녁 온 가족이 모여서 6년 전을 회상했습니다. 그때는 정말 힘들었죠. 미경이 물어봤습니다. 힘들기도 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전환점이었던 것 같아. 정말 그랬습니다. 투자 사기는 분명 불행한 일이었지만 결과적으로는 더 큰 행복을 가져다 줬습니다. 앞으로도 지금처럼 살자. 큰 욕심 부리지 말고 가족과 함께 소박하게. 제 말에 모두가 동의했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생각했습니다. 6년 전에 2억 원을 잃었을 때는 세상이 끝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아보니 그게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돈을 잃고 나서야 진짜 중요한 것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가족의 사랑, 정직한 노동의 가치, 작은 것에 감사하는 마음. 투자 사기를 당한 건 분명 제 잘못이었습니다. 욕심을 부렸고 가족과 상의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실수에서 많은 걸 배웠습니다. 그리고 가족과 함께 극복했습니다.
실수를 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희망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때입니다. 그리고 내일은 오늘보다 더 행복할 것입니다. 가족이 있고 일할 수 있고 감사할 줄 아니까요.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